자,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적풍의 증시 풍향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거래일이 지나갔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저의 예상이 많이 빗나가기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전쟁을 예상했으며,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올리고, 또 그 기조가 물가 때문이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끌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큰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잡아보고 가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지만 1월부터는 좀 자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현 상황과 내년 증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사실 뭐 오늘장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 투자 심리가 뭐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장이 내려갈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통계를 내지 않고 이제 출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이제 검사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발 다르게 표현하면 팬데믹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으로 가기로 하면서 현재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의 또 우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데 이제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 이런 것도 미사일도 종류가 되게 많죠. 짧은 거리와 긴 거리 뭐 대륙간 탄도탄까지 지금 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도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지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부분 뭐 이유가 있었으니까 뭐 군사훈련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관련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 게 우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여기 러시아 전쟁도 적어놔야죠,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증시가 내려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재가 그럼 지금 경기 침체인가? 라고 이제 반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현재 하반기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지난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9.1 정점을 치고 11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발표된 게 11월 거죠. 한 달씩 밀려서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수치가 7.1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CPI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정점에 살짝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유럽의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던 천연가스가 현재 수요가 겁나게 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번에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지만 저게 끝나면 리오프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리오프닝으로 갈 경우 5%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를 전망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악재들을 겪고 있지만 악재라는 거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있으면 그 악재는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항상 바닥에서 손절하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많이 내려온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거기서 파는 거거든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악재들은 어느 정도 끝이 좀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물가도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게 이 물가 지표 때문인데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미국도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깜깜 뭐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터는 굉장히 황폐화되지만 그 주변 국가들은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남북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가운데서 일본과 또 미국에서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경제성장을 한 단계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 막 폐허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원전이랑 방산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수출을 하겠다는 정책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전쟁이 길어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빨리 끝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인류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그냥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환율이 안정권이다. 요건 이제 오늘 기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 마지막 보니까 1264원으로 끝났더라고요. 한때 우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죠, 이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 1400원 돌파하면 진짜 재난이 오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정이 됐어요. 자, 근데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율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악재들이 많이 있지만 악재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올 한 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제자리로 돌아간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표들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는 이유는, 증시 투매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이제 불안감이죠. 그렇지만 끝이 있는 악재는 크게 걱정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저런 팬데믹, 중국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해외로 가고 있는데 검사해보면 다 확진자래요. 뭐 밀라노로 가는 그 노선에서 보니까 뭐 절반이 확진자라고 하더라고요. 난리거든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국도 확진자 엄청 많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뭐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니까 또 좋아지고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 재택근무하던 기업들도 이제 다시 리오프닝, 우리 직장도 리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택근무 없애고 이제 출근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중국발 팬데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지난 정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이제 트럼프 정부, 트럼프 미국 정부의 그 평가를 하는 걸 보면은 임기 중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그죠? 이 원인이 뭐죠?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발발시키면서 전 세계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리고 코로나까지 플러스가 겹쳤었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미국은 생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다 힘들었었죠. 저놈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대통령 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선에도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짓들은 양아치에 가깝습니다만 경기 침체라는 거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짧고 굵게 끝내는 전략을 택했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길게 이거를 끌어가면서 일시적인 쇼크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조금 질질 끄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바닥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증시의 바닥이 짧고 굵은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2019년도 증시가 될 수도 있어요. 2019년도에 박스권 횡보장이었었는데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면은 2019년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질질 끌었던 거 좀 보이죠? 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또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나빠지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건데, 미 정부는 이제 이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고 경기를 정상화된 대통령이 되고 싶지, 또다시 경기 침체를 유발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를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증시를 봤을 때는 침체가 맞아요. 이 정도면. 그 단어를 굳이 안 쓰는 걸로 봐서 근데 이런 충격을 없애고 대신 이거를 좀 질질 끌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한동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북한 역시도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증시가 휘청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수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만큼 낙폭거대 됐는데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야 할 자리이지 팔아야 할 자리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의 큰 예제로 2019년도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돼서 들어갔어요. 코로나를 맞았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견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벌고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짧은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아주 싸게 땡큐인 건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증시가 이런 횡보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견디기 힘들 것인 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막 갈 것 같은 분위기 막 진짜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다가 또 조금만 못 가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몇 달 사이에 경험해 보셨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피로감에 지금 주식시장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버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50% 계좌 반토막난 계좌를 털고 5% 이자를 받으러 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대중들의 생각과 똑같이 해서는 똑같이 못 번다는 걸 저는 과거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하는 생각으로 보시고 너무 섣부르게 여기가 바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지금 그럴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많은 종목들이 저점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관리를 잘 하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 바닥이 안 나온 종목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좀 완만한 형태의 바닥이 형성돼서 이게 진짜 길어지면 뭐 1년씩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좀 흐름들을 잡아드릴 거고요. 최근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포트를 많이 비워서 전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기관들이 앞으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현금이 있잖아요. 그죠? 현금이 있으니까. 어디로 얘네들이 들어갈 것인가? 최근에 좀 물량이 나왔던 게 배터리주. 배터리 쪽이 지금 테슬라, 왁제 뭐 이런 거 있지만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LNF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아니 LNF 지금 주가 보시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코로나 때 12,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7만 원입니다. 10배하고도 넘어요. 물론 보유하신 분들께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과거 주가 생각해 보시면 12,000원짜리가 지금 20배 올랐는데 하락할 수도 있죠. 아직도 지금 내릴 수도 있어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가격 생각해 보면은 버틴 게 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현금이 생겼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잖아요. 뭘 샀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기술주 쪽에서 좀 돈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기술주가 범위가 워낙 많으니까 최근에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언급되는데 요 힌트를 좀 찾으시려면은 조만간 나올 삼성이나 LG 같은 신년사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신년사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데를 보면은 앞으로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엔터. 최근에 우리 드라마 잘 나가고 있죠? 웹툰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원래 주요 수출 산업이 기존에 주요 수출 산업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고 이제 최근에 배터리가 합세를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마진이 많이 남는. 거기 뭐 조선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게 방산이랑 원전이에요. 그죠? 이거를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같은 경기 침체에서는 쉽게 오르긴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IRA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들어요. IRA는 미국에서 지금 뭐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당장에. 배터리의 경우는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입장이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면서도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뭘까? 현재로서는 엔터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K-팝이 미래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JYP도 뭐 그래도 신고가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 한알령의 해제 이게 요즘 좀 많이 좀 나오는 키워드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IRA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랑 중국이랑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물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인 인력들, 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농촌 가보시면, 과수원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일당 20만 원 줘도 지금 더 줘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알령 기대감만으로 증시가 이렇게 관련주 올라가는 거 보면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쁜 모습을 보여가지고 IRA 같은 그런 걸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인 그런 컨텐츠와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업종을 보자면 저는 엔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으니까 가상세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메타버스보다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쪽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어느 쪽 들어가는지 이제 봐야죠.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망을 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흐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이렇게 짚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써봤고요. 디테일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딥한 전략들은 앞으로 1월달 영상부터 올라갈 거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추천들 역시도 좋은 흐름 나올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이 좀 잘 못 가는 게 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해도 너무나 고생도 많으셨고요. 저는 1월달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라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고 고생하신 만큼 또 보답받는 게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